책 좋아하시나요? 학생부터 나오죠. 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시험 보러 올 때 공학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시고 있어요. 그 정도 난이도인가요? 그 자격증이 다 있어야 하나요? 아니죠. 뭐 그 자격증 다 있을 필요는 없고요. 네. 내가 이제 어느 분야를 갈 건지를 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보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부분들에서 이제 선배들한테 많이 혼나게 되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무조건 저는 성공할 수 있다. 네, 이 말 해드리고 싶어요. 마인드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하십니다. 네. 코코. 여의도 머스크 여의도 머스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배은지입니다. 새롭게 오픈한 여의도 머스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네, 여의도 머스크는 금융과 예능이 합쳐진 금융 버라이어티 쇼, 네, 경제 하이브리드 쇼, 뭐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자주 등장해서 알짜배기 정보와 또 재미있는 콘텐츠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걸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기 또 이 쪽집게가 있습니다. 피디님 이거 또 해야 되는 거죠? 쪽집게. 약했어요? 어떻게 뭐 털이라도 뽑아야 되나요? 네. 재밌게 어떻게 재밌게 하나요? 네. 이 쪽집게를 이용해서 오늘도 알차게 하라는 뜻이신 것 같은데 오늘도 콕콕 이 알짜배기 정보들 모아서 쪽집게처럼 재밌는 정보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옆에서 이 주식 전문가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진욱 전문가님 잘 지내셨죠? 네, 또 뵙네요. 저번 화에서는 주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근데 좀 더 진욱님이 주인공이 되실 시간이에요. 네, 기대가 그래요? 되시나요? 좀? 어떤 게 일지 저는 좀 무섭네요, 이제. 네, 바로 이 최진욱 전문가님처럼 주식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네. 대학생 취준생도 많고 또 이런 전문가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네네. 이런 분들께 좀 정보를 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또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는 최대한 선에서?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쪽집게로 피디님이 요청하셨으니까 이거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걸로 한번 콕콕 찝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콕콕. 다시 하나, 할까요? 둘, 네, 다시. 네. 하나, 둘, 셋. 콕콕. 콕콕. 네, 이렇게 쪽집게처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 떠오르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주식 전문가라는 것 자체가 불리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제가 뭐 전문가 일을 하기 전에도 네. 저도 하나의 트레이더나 마찬가지고 하나의 투자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제가 시장에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 뭐 이런 투자자들, 뭐 고액의 투자자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닌 이상은 저도 하나의 여러분들과 똑같은 좀 투자를 하는 좀 투자자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밖에 좀 전문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 분야에 조금 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뭔가 좀 더 많이 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좀 전문가라고 좀 많이들 불리고 있는데 사실 뭐 전문가라고 해서 뭐 정말로 막 이렇게 크다 네. 뭐 진짜 대단한 사람 이런 건 솔직히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아닙니다.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아, 겸손해야 네. 된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면은 사실 네네.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트레이더 분도 계시고 애널리스트라고도 하고 또 경제 방송에 나오신 전문가도 있는데 이분들의 좀 차이점이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사투자자문업에서 소속이 되어 있는 전문가라고 해서 애널리스트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이제 통상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라고 많이 부르죠. 이쪽 네. 길이 있으니까. 근데 정식적으로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리서치 팀. 이제 리포트 쓰는 네. 애널리스트들이죠. 이제 뭐 이제 2차전 대표적으로 2차전지 뭐 반도체 이쪽 관련해서 앞으로 뭐 어떤 전망이 좋을 것이다. 네.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쓰시는 분들이 애널리스트라고 주로 좀 많이 부르고요. 또 이제 반대로 유사투자자문 쪽에 있는 분들은 좀 애널리스트라고 부르기보다는 좀 전문가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기. 그쵸.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어떻게 부르는 그게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트레이더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트레이더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코인 시장에서 많이 쓰죠. 블록체인 시장에서 보통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좀 트레이더라고 좀 많이 부르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도 트레이더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딱 생각을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어떤 내 계좌로 인해서 네. 좀 매매를 하는 직접 그런 분들 좀 트레이더라고 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좀 연구를 하거나 좀 자격증이 있고 전문적이신 분들이 애널리스트나 그렇죠. 전문가 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관련 전공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 뭐 경제학과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비전공자도 좀 가능할까요? 전문가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출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50m 구간에 출발하냐, 네. 100m 구간에 출발하냐, 그 차이인데,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인 거죠. 뭐 금융학과나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그만큼 또 어느 정도 관련 지식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비전공자분들이 절대 이 길을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공자여도 내가 어느 정도 주식에 관심이 있고 경제에 관심이 있고 이쪽 길에 대해서 좀 뭔가 투철하게 뭔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갈고 닦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이게 이제 시간의 문제인 거지. 그래도 이제 일단은 이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이 3시간 공부할 거, 네. 비전공자분은 한 5시간 공부하고, 아. 예, 그 시간의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도 이 5시간 투자하면은 비전공자인데 좀 도전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책을 딱 핀다고 네. 해서 책 좋아하시나요? 하품부터 나오죠 조금. 네, 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어려운 길이네요. 네. 근데 이게 또 뭐 쉬우면 쉽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거라서. 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좀 종류도 궁금하고 어떤 게 제일 어려운지. 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이제 협회 주관하에 이제 그런 자격증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보는 것은 이제 협회 자격증을 많이 보죠. 왜냐면 아직 국가 공인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증권사를 들어갈 때는 해당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네. 증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분야가 나뉘죠. 뭐 FB 센터도 있을 거고 리서치 센터도 있고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3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이게 대표적으로 1개고, 네, 2번째가 이제 자산 운용사. 네, 이게 2개고, 3번째가 이제 증권 투자 분석사. 네. 이 3가지를 이제 대표적인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3개를 좀 많이 따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보통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게 제일 어렵고요. 첫 번째 그래요?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이 상대적으로 쉽고, 그다음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 준비하신 분들이 따고 나서 그 다음 따는 게 이제 자산 운용사. 예. 근데 자산 운용사 따고 나서 나는 조금 더 이쪽에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석사 자격증을 따고요. 예, 그러니까 강도는 뭐 1, 2, 3 정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격증이 다 있어야 하나요? 아니죠. 뭐 그 자격증 다 있을 필요는 없고요. 네. 내가 이제 어느 분야를 갈 건지를 정해야 돼요. 알아서? 예, 그 분야에 따라 가지고 자격증이 필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 투자 운용 쪽이죠. 투자 운용사. 운용회사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증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산운용사 자격증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뭐 그렇다고 자격증이 없는데 뭐 전문가 활동 못하냐 네. 뭐 이런 것도 딱히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있고 없고 차이가 그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격증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보통 공부를 하나요? 보통 이제 이 책들은 다 두꺼워요. 한 이 정도 합니다, 책들이. 예, 과목마다 이제 다 이 정도 하는데 거의 이제 뭐 솔직히 임용급은 아니고요. 네. 예, 임용이나 뭐 국가고시 이 정도는 아닌데 일단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은 비전공자도 한 1개월 정도, 오, 1개월이요? 한 3-4시간 정도 공부한다? 빠지지 않고.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게 많이 나와요. 네. 거기서 점수를 많이 따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맞출 건 맞추고. 그렇죠.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긴 하지만 네. 기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증권투자 권유 대행은 상대적으로 좀 따기 쉽고요. 그 다음 이제 자산 운용사부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수학 좋아하세요? 아니요. 수학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계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요? 예,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ROE, PBR, 뭐 PER 이런 구하는 너무 부분들이 어려워요. 이런 게 네. 있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할 줄 모르면은 따기가 어렵죠.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시험 저 때는 그래 지금도 모르겠는데 저 시험 보러 올 때 공학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난이도인가요? 이게 계산하려고. 예, 그래서 그 공대생들이 쓰는 공학 계산기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이걸로 이제 계산해서 답을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근데 난 정말 운이 타고났다. 네. 뭐 나는 뭐 진짜 태생이 뭐 운이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공부 많이 안 했는데 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왜냐면은 주관식이 없습니다. 다 객관식인가요? 전부 다 객관식이어가지고 주관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정말 번호 씻기 신이다. 네.
그러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따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요? 예, 전부 다 객관식이니까. 몇 근데 번 찍으시나요, 보통? 저는 상대적으로 찍으면 3번을 좀 많이 찍어요. 저는 2번. 예, 저는 3번을 좀 많이 찍는데 이게 저는 이제 번호 찍기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죠? 예. 노력을 하는 게.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고 공부를 되게 싫어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뭐 진짜로 번호를 이렇게 찍으면은 다 빗나가요. 아, 오답으로. 빗나가나요? 예. 그래서 항상 공부.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증 땄던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결국에 공부가 답이죠. 공부를 해서 따야 되고 일단은 수학은 또 어느 정도 그때부터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좀 내가 접근하기 쉽다. 네, 정도로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전공자여도 좀 수적인 감각이 있으면은 좀 따기가 수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수적인 감각도 그렇고요. 경제 쪽에도 관심이 좀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좀 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쵸. 예, 그 두 가지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진욱님도 이 신입인 시절이 있으셨다고 네네. 했는데 그럼 그때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좀 긴장이 되셨나요? 지금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저도 신입 때는 굉장히 많이 혼났죠. 아, 그래요? 예, 혼나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제가 처음 방송 나갔을 때 네. 이렇게 카메라를 어디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이제 어려워요. 네, 방송국에서 하다 보니까 네. 또 되게 그 이제 앞에 막 PD부터 작가님들부터 막 너무 많으니까 이게 되게 이제 저도 모르게 쉽게 말하면 지금 얼탄다고 해야 될까요? 아. 네, 얼을 타게 되더라고요. 뭔지 압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길 봐야 되는데 여길 보고 있고 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무슨 말을 했지 내가? 약간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선배들한테 많이 혼나게 됐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투자 운용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오차가 좀 생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혼나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규율이 좀 있습니다. 규율, 예, 규율. 그러니까 네. 선후배 간에 약간 아. 뭐 말하지 못한 약간 그런 아, 정말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분기랄까요? 근데 이게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있던 곳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더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안 혼날라고. 예. 그때 좀 많이 성장을 하셨겠어요? 그때 성장을 한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근데 뭐든 저희 쪽 아니어도 다른 쪽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쵸. 뭐 대표적으로 뭐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누가 잘합니까? 예, 뭐 이제 아실 테고. 해부학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어떤 해부를 하면서 이제 모의 뭐 수술 이런 부분도 진행도 하고 그러니까 다 고난과 역경이 다 있었을 거고 거기 이제 헤쳐 나가냐 못 헤쳐 나가고 떨어지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버티면 저는 충분히 역량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 분들도 증권사에 소속되신 분들 또 프리랜서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면 소속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네. 프리랜서 이제 보통 앵커 분들이나 아나운서 분들이 프리랜서 분들이 굉장히 좀 맞아요. 많고요. 이제 행사도 뛸 수 있고 이제 전문가에도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프리랜서로 개념을 해서 비전속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전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 뭐가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전속이면 좋은 점은 4대 보험이죠. 그 중요하죠. 차이라고 보면 돼요. 전속이면 4대 보험 대신 여기 쪽밖에 일을 못하는 거. 대신 프리랜서는 4대 보험이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돈을 버는 캐파가 다른 거죠. 맞아요. 그 차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문가 취업이 궁금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이게 구체적으로 뭐 공개 채용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상대적으로 채용은 간단해요. 잡코리아. 이런 아, 데에서도 그래요? 네, 증권사들 채용 공고 올라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뭐 관련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채용 공고란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공개 모집식으로 좀 하시는 부분들, 공개 채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뭐 그렇다고 안에서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자격증은 필수로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면접이나 이런 건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증권사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자코리아나 이런 대표적인 네. 구인 사이트 보시면은 그냥 뭐 증권만 치셔도 아마 나올 거예요. 금융, 뭐 전문가 이런 쪽만 치셔도 증권사 그날 이제 뽑는 거 네. 공개 일정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뭐 관심 있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진욱 전문가님도 좀 취준생 시절이 있으셨나요? 네네. 저도 당연히 뭐 취재 시절이 있었죠. 네. 뭐 처음부터 제가 뭐 누가 써줘가지고 시작했던 그래요? 부분들이 아니라 저도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저도 독학을 했어요. 네. 누가 이제 알려주진 않고 독학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분명히 저는 이거 하나 딱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증권 쪽에서 정말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무조건 서울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네. 왜요? 서울 쪽에 아무르면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고 그쵸. 좀
달라요. 지방에 있는 거랑은. 물론 뭐 그렇다고 지방에 증권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증권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뭔가 좀 더 커리어를 쌓고 싶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수도권 오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일단 뭐 증권사 쪽 들어가서 처음에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나는 증권사 말고 조금 더 빠르게 좀 돈을 벌고 좀 네.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사투자 자문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이거는 뭐 솔직히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에서 이 여의도 쪽이 좀 증권이 모여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네. 보여요. 여의도가 아무래도 증권맨들이 많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겠죠. 그쪽에 모든 금융 쪽이 다 모여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쪽 이제 여의도에 딱 가보시면은 금융맨들, 증권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무러면 뭐 그 여의도가 그렇게 딱 불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쪽에 자산운용사부터 증권사부터 되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보통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다 금융인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취준생들, 전문가가 되고 싶은 취준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께 한마디 혹시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한마디를 딱 하기보다는 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진짜 직진을 했거든요. 아, 직진. 네.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뭐 부닥치는 게 있건 뭐가 있던 일단은 나는 할 수 있다. 네. 저는 약간 이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네. 근데 뭔가 잠깐 고추장만 찍고 빠져봐야지? 아니면 뭐 발로 한 번만 찍고 빠져 이렇게 하면은 저는 솔직히 힘들다고 보고 네. 근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인드만 있고 뭔가 이쪽 길로 성공을 해야겠다 하게 되면은 저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지금 굉장히 컨텐츠가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주식만 치셔도 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많고요. 또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 쪽에서도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만 가지면은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 다 자료 찾아볼 수 있고 또 내가 뭐 리서치 자료, 리포트 자료들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노력에 따라 틀린 부분이라서 저도 솔직히 비전공자였잖아요. 네. 저도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와, 나는 비전공자니까 못해. 이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기준을 잡고 확실하게 이 길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 이 길로 정말로 나는 뭔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오, 이 말 해드리고 성공할 수 싶어요. 있다. 마인드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하십니다. 네네. 저번 화도 그렇고. 네네. 마인드 네. 항상 중요하죠. 마인드, 네. 마인드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문가 실무 시에 좀 필요로 되는 스킬이라든지 역량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 틀린 것 같고요. 뭐 이제 그 해당 분야에서는 당연히 뭐 실무를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단지 이제 내가 뭐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뭐 방송 쪽으로 좀 나가겠다, 네. 아니면 좀 전문가 활동하면서 내 개인 매매를 좀 하면서 뭐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멘탈은 무조건 자기가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시장이 뭐 흔들리든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에 따른 뭔가 좀 기준이 있는 거, 이거는 무조건 저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 종목을 내가 단타로 진입을 했는지, 네. 또 가치 투자로 진입했는지, 그에 따라서 뭔가 투자 전략을 미리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아니라 네. 이 종목을 어느 타이밍 올 때 매수를 진행을 하고 또 어디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또 어디서 매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내가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어떤 리포트 팀에 있든 어디에 리서치 팀에 있든 어디에 있든 또 그와 관련한 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알아야겠죠. 네. 내가 2차전지 쪽 담당이면은 당연히 2차전지 쪽에 대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충분히 더 지식이 높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역량에 따라 가지고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역량 부분에 있어서 진욱 전문가님은 본인의 역량을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인가요? 10점 만점에? 근데 저도 솔직히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네. 제 나이가 되게 적은 나이입니다. 오, 네, 이게 몇 살이시죠? 제가 이제 내년에 24년에 33 오. 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방송 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적은 나이예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뭐 진짜로 저보다 되게 많은 스킬들을 알고 계시고 저보다 더 되게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는 전문가님들도 많으시고 대표님들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절대 키 맞추긴 할 수 없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저는 아직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50점 정도? 10점이 만점이었어요. 10점이 만점인가요?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50점. 아, 네. 10점 만점. 아직 저도 5점.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한 5점 정도.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나머지 5점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업무 시에 많이 쓰는 툴이나 좀 참고하시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자공시 시스템은 무조건 봐야 되고요. 예, 그 종목의 좀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기 때문에 전자공시 시스템은 꼭 봐야 되고 되게 사이트들이 방대해요. 내가 네. 어디 것을 봐서 선택할 건지는 좀 그 부분도 좀 다른데 FN 가이드를 좀 대표적으로 많이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FN 가이드에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기업에 대한 연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업에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아마 뭐 아까 말씀드린 PBR, PER 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관련주 부분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전자공시 시스템은 필수로 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FN 가이드도 있고 딥서치도 있습니다. 딥서치 같은 거. 근데 보통 참고해야 되는 사이트가 다 비슷비슷해요. 네. 뭐 어디는 뭐 어디가 뭐 어떻고 이런 거 없고 대부분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건 딱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네. 이게 매매를 할 때 HTS 컴퓨터로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또 휴대폰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걸로 보통 당연히 저도 HTS로 하죠. 아, 네, MTS로는 저는 솔직히 좀 힘들다고 보고요. 오, 근데 이제 보통 직장인분들은 MTS를 좀 많이 해요. 그쵸, 네, 편리하니까. 핸드폰으로. 네,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이 기업을 분석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저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컴퓨터로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수월하기도 하고 좀 방대하게 데이터도 빠르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고할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 차트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의 전문가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니터 4대는 설치해놓고 봅니다. 아. 예, 근데 모니터 4대가 전부 다 네. 주시창이죠. 차트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통 많으신 분들은 진짜 6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보통 기본적으로 2대는 필수로 하시고, 네. 근데 전문가시면은 4대는 필수로는 저는, 근데 솔직히 저도 4대를 쓰는데, 4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요? 예, 그 창 안에 다 넣어도 내가 더 넣고 싶은 게 있는 게 창에 다 꽉 차서 못 넣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솔직히 저는 HTS가 조금 더 유리하다. 아. 그 정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MTS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이제 HTS로 이 종목을 분석을 하고 매수를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MTS로는 봐도 되겠죠. 예, 이미 전략을 다 짜놨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이제 전략을 분석할 때. 그렇죠. 근데 이제 MTS로 어떤 전략을 분석을 하고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HTS에 비해서는 감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죠. 예.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할 때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이게 이 일이 되게 이게 뭐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진짜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되게 이 멘탈이 되게 힘들다고 봐요. 오. 네, 왜냐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거 심리 자체가 내가 수익을 보는 건 금방 잊어먹습니다. 네. 네. 근데 반대로 내가 손실을 보는 것은 되게 오랜 기억에 남거든요. 절대 못 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아무리 뭐 10번을 봤어도 손실을 한번 딱 보면은 그 손실 본 것만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멘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도 힘들어 왔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멘탈? 그 부분들이 되게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럼 멘탈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가장 멘탈이 나갔던 기억 있나요? 어떤 종목이 이제 엄청 난리 났다거나 이럴 때 기억나세요? 가장 최근에 기억이 났던 거는 네. 아무래도 뭐 코로나죠. 아. 네, 코로나 때는 코로나. 정말로 그때는 뭐 시장 열리면은 항상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오늘은 많이 안 빠지네요. 맞아요. 네. 뭐 오늘은 많이 올라가는 이게 아니라 오늘은 많이 안 빠지네요. 그때는 뭐 진짜로 종목 할 거 없이 다 빠지던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솔직히 옛날에 메르스처럼 저는 진짜 짧게만 오고 짧게 빠질 줄 알았어요. 그쵸. 네, 근데 거의 2년 가까이잖아요. 맞아요. 2년 동안 저는 와 이런 거는 처음 느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정말로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네. 뭔가 투자하기도 되게 다가가기도 힘들고 접근하기도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렇다고 전체 3,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다 빠지진 않죠. 그쵸. 그 안에서도 이제 지수를 이기는 또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종목을 옥석가리게 한다는 게 저는 신의 영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니면 운이거나. 네. 그래가지고 정말 기업 펀더멘탈 입장으로 접근했다면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였고요. 근데 물론 내가 떨어졌을 때 멘탈적으로 힘들지만 이걸 어떻게 전략을 잡아서 다시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맞아요. 이런 부분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보고 코로나 이후로도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갑작스러운 전쟁도 터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불가피한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해야 되죠. 그럴 때마다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더 빠지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방송에 나오는 모든 패널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다 파졌다. 네.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 네. 그러면 그 밑에 지하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그냥 예상만 하는 것 뿐이지 어디까지 딱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와요. 이런 맞아요. 거는 정말로 신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도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가 됐던 플레이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서 그럴 때마다 되게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좀 그런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좀 예상치 못한 악재나 이런 게 아무래도 멘탈에 영향을 그렇죠. 많이 네. 주겠네요. 네. 그러면 멘탈 얘기를 계속 했는데 좀 나만의 루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루틴이요? 네. 뭐 루틴이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경제 상황을 꼭 알아야 되는 거. 매일매일? 네,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네. 뉴스를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전에 체결 순위량, 네. 이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체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보고 오늘 시장이 어떤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겠구나. 네, 이런 거는 일단은 루틴적으로 처음에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도 결국에는 계속 판도가 바뀌거든요. 네. 장이 열리고 마감할 때까지 그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갑작스러운 뭐 호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이 기업의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 있어서의 좀 어느 정도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그게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좀 매일매일 경제를 좀 팔로우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 궁금한 게 어,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그럴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경제를 체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쪽 업계에서 휴가를 딱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장이 휴장을 한다거나 네. 주말일 때는 물론 폐장을 하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는 이제 쉬는데 뭐 진짜 월요일부터 뭐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휴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쟤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공휴일 쉴 때 다 쉬고 주말 쉴 때 다 쉬고 해서 좋잖아 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휴가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뭔가 내가 맡은 업무에 뒤에서 누가 팔로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휴가를 가기가 힘들죠. 또 만약에 갔다고 해도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고 뭔가 또 하게 되고 또 휴가를 가면서 뭐 이제 내가 어떻게 상황이 돼서 휴가를 갔어요. 네. 휴가를 가도 경제 뉴스는 항상 보죠. 오늘 이슈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건 그냥 습관이 돼 있어서 오늘 이제 그 대신 이제 일할 때보다 조금 덜 보겠죠. 일할 때보다는 그래도 헤드라인 정도만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구나 이 정도만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나름의 고충이 있네요. 푹 그렇죠. 쉴 수가 없는. 네, 그렇죠. 그래도 휴장 날에는 좀 쉴 수가 있겠네요. 그때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죠. 아. 휴장 날엔 좀 쉬죠.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또 놀러 가시고 그러신 건가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항상 마지막 날에는 또 폐장이니까 12월 마지막 날은 네, 폐장에서 그때 금, 토, 일 이렇게 쉬잖아요. 네. 또 이제 그렇게 3일 또 쉬니까 또 3일 또 쉬고. 네. 그날만 좀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아니 기다린다기보다는 지나면 오죠. 오, 덤덤하게. 그러면 이제 좀 기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전문가라는 직업을 하면서 좀 가장 뿌듯했던 적이 있으세요? 전문가라면서 뿌듯했던 적이요? 뿌듯했던 적은 저는 약간 조금 남을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들에 좀 네. 많은 성취감을 좀 느끼게 돼요. 오.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유사투자 자문업 쪽에 있을 때 네. 많은 회원분들한테 또 투자 권유도 많이 해드리고 투자 도움도 많이 드렸었을 때 당시에 내가 말한 대로 뭔가 움직인다든지 네. 내가 말한 대로 수익률이 좀 괜찮게 좀 나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잘해요, 뭐 검사해요, 뭐 하면서 또 선물 주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약간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계좌 내가 수익 보는 것보다 그런 부분 쪽에 조금 더 저는 만족감을 정말요?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쪽의 성취감,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쪽이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남을 돕는데 성취감을 느낀다 하셨는데 네네. 저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뭐 물론 도움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뭐 부족할 건 없죠. 네. 뭐 정말로 나는 이걸로 뭐 진짜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 네. 아니면 투자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 하면은 제가 알 수 있는 선에서는 정말요? 네, 투자 도움 드릴 수 있죠. 지금 녹화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1대1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많은 분들 좀 투자 도움 드릴 테니까 여기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1대1은 불법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채널 보시면은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라는 직업, 뿌듯한 점과 뭐 힘든 점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한마디로 했을 때 장단점 딱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단점이요? 장단점은 이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롱런 할 수 있다. 롱런. 네, 내가 정말로 나중에 나이가 먹고 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네. 그럴 경우에도 일단 내가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베이스로 해서 혼자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좀 나중에 정말로 나이가 먹고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롱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을 좀 많이 서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소비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어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좀 약간 만나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 네. 뭔가 좀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커뮤니케이션 시간들이 좀 적은 거. 그리고 일단 뭐 장점의 가장 큰 건 롱런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하는 것만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전문 분야분들도 분명히 돈도 많이 버실 거고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에 어느 정도 페이 부분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 볼 수도 있다. 네, 약간 이 정도가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롱런과 좀 높은 페이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워라밸이 낮은 점은 조금 단점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전문가를 또 꿈꾸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께 팁이나 조언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이제 선배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되게 이게 좀 생소하게 다가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쪽이 뭐 어떤 걸 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되게 엄청 인지도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증권 전문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애널리스트 쪽으로 가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보면은 제가 항상 보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뭔가 하려고 딱 이 길을 정했으면 네. 끝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칼을 뽑았으면은 솔직히 무라도 베야죠. 그러잖아요. 무라도 베고 나서 내가 정말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 뭐 후회를 해도 되는 거고. 근데 대신 잠깐만 발 들었다가 빼놓으면은 그거는 어떤 걸 해도 저는 성공하기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 길을 정말 선택을 했다면은 네. 저는 계속 뭐 어떤 일이 와도 역경이 와도 계속 쭉 가면은 분명히 끝이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이 생각을 이렇게 하셨을 때 이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잘생긴 거? 좀 자신 아야, 있으시죠? 자신 아니에요.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뭐 잘생긴 것도 있을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자 전문가가 이쁘면은 좀 눈길 가잖아요. 눈길 가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네. 일단은 얼마나 정말로 쉽게 말을 풀어주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경제의 경자도 잘 모르는데 네.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이런 진짜 주식 용어, 전문적인 용어부터 이런 거 막 얘기해봤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용어보다는 조금 더 초보자분들이 알기 쉽게끔 말을 풀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좀 더 저는 친숙하고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최진욱 전문가와 이 주식 전문가에 관한 이야기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알 수 있는 선에서는 전부 다 말씀을 해드린 것 같고요. 또 이 밖에도 더욱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좀 그런 분들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것을 한 번씩 보고 또 체크를 해드릴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고 좀 너무 어렵게 다가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어떻게 쉽게 다가가냐에 따라 가지고 또 쉬워지기도 하는 거고 네. 어렵게 다가가면 어려워지는 거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좀 친숙하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투자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이나 네, 좋아요 제가 해주실 건가요? 네, 그렇죠. 그것도 아. 필수로 해드리죠. 네, 좋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나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쪽집게 또 있거든요. 떠하는군요. 네, 쪽집게 같이 한번 콕콕 네, 집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콕콕. 콕콕.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많은 응원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의도 머스크 해볼까요? 네. 시작! 여의도 여의도 머스크! 여의도 머스크